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요즘 소폭의 인사 개각이 있어가지고 청문회도 이제 시작이 됐고요. 어제 며칠 전에 안철수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참 이 사람은 제가 그만큼 이젠 집에 가서 학교로 돌아가가지고 학생들이나 가리키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이 말을 안 듣네요. 지금 이 정치권에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인으로 까면 안 되잖아요. 생각하는 자체든 뭐든 다 어린애 정도의 그 정치 감각을 갖고 있고, 또 정치적인 패류나 아닙니까? 패류나. 이 사람 처음 정치권에 입문했을 때 진보 민주 진영으로 지금 입문했죠. 그리고 그 상대편 박근혜나 지금 사이코패스 당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은 정권 교체의 대상이고 독재 앞잡이고 친일파고 그 세력이라고 자기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축출해야 될 그런 상대라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이제 또 그쪽으로 가서 이제 지금 진보 민주 진영을 향해서 독재라고? 이 정신 틀린 인간 아니야? 아니 자기가 그러면 이제까지 한 2, 3년 전에 그 얘기를 했던 당사자가,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자기는 중도를 지향하는 중도 정치인이다. 끝까지 그렇게 갈 것이다. 헌지가 지금 언제고. 진보 진영에서 중도에서 다시 또 이제 보수로 가고, 자기의 정치적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갔다가 붙었다 저기 갔다 붙었다 이게 슬게 붙었다 이런 기득권 그 정치인들을 그렇게 욕하더만 자기가 더 기존 정치인들보다 더 나쁜 것만 배웠어요. 좋은 걸 좀 배워가지고 그래도 이 정치에 입문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됐으면은 좀 어느 정도 늘 줄 알았는데 더 퇴보됐어, 이 사람 보니까. 아니 아무리 이 정치적인 감각이 없어도 이렇게도 이 감각이 늘지도 않고 정치적인 그 소양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깜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정치인도 어느 정도 깜이 돼야 거기에 자기의 그 개인기도 좀 발휘를 하면서 그 정치인으로서 커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깜이 아니었어요. 딱 그 성격 자체도 딱 유치원생 엄마한테 밥 달라고 칭얼대다가 밥 안 주면은 땡깡 부르듯이 그런 이 정치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왔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때 대통령 후보의 그 경선 때 그게 결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 후보 사퇴할 때 남자답게 당당하게 문재인 대통령 손을 들어주고 이랬으면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거예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이게 또 돌아오는 그 순서가 다 보였는데 울면서 흐느끼면서 그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안철수를 믿은 그 사람들이 다 투표장에 안 나오지도 않고 문 대통령을 안 찍어버리니까 투표율은 높았지만 그 사람들이 빠지는 통에 문 대통령이 졌죠. 그 책임이 지금 아주 많은데 그걸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걸 모르고 자기는 양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치 감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지지를 했던 그 국민이 그래도 그때만 해도 한 20% 정도 됐단 말이죠. 그 국민들 중에 반 정도가 또 안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투표장으로. 그래서 이 정치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때도 그걸 보고 난, 이 사람은 정치인이 저기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돌아선 거예요. 저와 같은 생각 갖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안철수 처음에 우리 민주진영에, 진보 민주진영에 왔을 때, 그래도 신선하다. 기존 정치인들하고는 그래도 좀 뭔가 다르구나 해가지고 처음에 밀었다가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너나 나나 다 돌아섰어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 안철수 같은 이런 사람들, 또 그 안철수를 지금 따르는 그 사람들. 왜 그 사람이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자질이 없는가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그래도 그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안철수 이 꼴이 안 됐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정치권에서 그 개망신 담그지 말고 지금 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그 사람 그 정치적인 그 자질을 벌써 다 납제점으로 다 파악한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거 무슨 국가고시도 아니고 매번 도전했다고 그게 됩니까? 이제는 그런 허다가 이제 그 사이코패스장 그 독재 친일 세력 그 인권 유린당으로 가가지고 센 놈 편 만드는 그 부자당에 거기에 또 이제 빌붙어가지고 또 뭐 서울시장이라도 해보려고 그런 얄팍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 이제 지금 그쪽으로 이제 갔죠. 거기서도 이제 또 팽당할 거예요. 보나마나 뻔한 이치 아니에요?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철수 의원을 빨리 학계로 돌아가거나 아예 그냥 장사나 하세요. 장사나 기업체나 운영하든가. 지금 그만한 주식도 갖고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만큼 개망신 당했으면은 이제는 정치권에서 좀 물러나시란 말이야. 그걸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도 거기서 기웃기웃거리고 있고. 그리고 이거 매번 얘기하는데 지금 이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보궐선거 요거에서도 이제 이 사이코패스 당이 조금 지지율이 올라오니까 지금 자기들이 다 이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을 다 하고 이제 또 다음 대통령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참 개탄스러운데요.
그쪽 그 영남권에 있는 그 양반들은 도대체가 이제까지 그 세력이 어떤 그 짓을 했다는 걸 잊어먹은 거예요.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세력은 이승만이 그때를 자유당 시대, 공화당 시대, 민정당 시대, 그 전두환까지 오는 그 시대에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 자기 나라 국민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말이죠. 친일 세력을 두둔하고 순전히 그 기득권 부자들을 대변해온 그 세력을 왜 그 영남 사람들은 지지해주고 그걸 자꾸 그런 인간들을 국회로 보내는지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좀 이제는 옛날같이 그 뭐 매스컴이 딱 막혀있거나 그렇게 않으니까 그런 그 쓰레기 그 매스컴 같은 걸 그 보지 말고 말이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저 중앙일보 같은 그런 걸. 좀 객관적이고 그래도 상식적인 그런 보도를 하는 그런 매체들도 좀 파야지. 맨날 그 쓰레기 신문사 그런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런 걸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대로 그 정신세계가 그대로 거기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야 이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민주화도 해놓고 하면은 앞으로 뒷세대들은 그래도 그런 사이코패스당 같은 그런 야만적이고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세력하고는 완전히 그런 세력을 몰아내가지고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에 그래도 상위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주는 그 발판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또 그 세력이 이제 꿈틀꿈틀 이제 또 한 3, 4년 숨죽이고 있더니 또 꿈틀대고 있어요. 이 세력들이 뭡니까? 지금 다 가진 자들이 다 이 당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사회적으로 이제까지 편법을 쓰고 반칙하고 사기치고 해서 번 돈으로 우리나라 부자 중에 제대로 양심껏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지고 돈 번 그런 솔직한 대기업이든 개인이든 난 이제까지 그렇게 봐본 적이 몇 번 없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부자 대다수가 지금 다 저 사이코패스 등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왜 이런 매번 부자들 편 만들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사이코패스 당에서는 또 기업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도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고 지금 민주당도 지금 그 기업들 눈치 보느라고 또 정확히 또 이제 이 법을 통과를 머뭇거리는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정의당에서 그 발의한 그 법하고 민주당하고 발의된 그 법하고의 그 절충점을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통과를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뭐 대충 통과시켜가지고 그 김용균법 그거하고 같이 그거 허나마나한 법을 그 제정할 입법할 생각하지 말고 좀 법을 하나 입법을 하더라도 서로 어느 정도 그 공감대를 가질 정도의 그 법을 통과시켜야지 한쪽만 그 손해보게 하거나 한쪽을 너무 억압하거나 한쪽을 너무 풀어주거나 이러면 법이 항상 나중에라도 또 그 말썽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법을 하나 할 때는 최소한 10년은 내다보고 그 법을 입법을 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들이 집권할 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그 법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매번 이 법에 대한 항상 그 위헌 소지가 있는 그런 법을 또 통과되고 막 이런 뭐가 문제점이 항상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또 민주당도 연습 많이 했으니까 저번에도 뭐 김대중 정부를 거치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당이 이제까지 해온 행동을 이제까지 보면은 다 예상하면서 이걸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매번 그 친구들한테 뒤통수를 맞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서민들이 그 지지율이 자꾸 요동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다 이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해버리면은 아무리 사이코패스당에서 그 농간질을 하고 말이죠. 그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대도 않은 말을 계속 하더라도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시시때때로 바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지지율은 항상 유지를 하면서 최소한 50% 정도의 그 지지율을 갖고 가야 이 입법을 하더라도 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매번 얘기하는데 사이코패스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처음부터 두고 뭘 입법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이 사이코패스당은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쩔 수 없을 때만 약자편을 들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갖거나 지지율이 반등됐을 때는 자기들 기득권만 지키는 그런 법을 계속 이제까지 입법을 해오고 그렇게 이제까지 정치를 해온 이 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치를 할 생각은 처음부터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이 당이 어느 정도 생각도 바뀌고 반성도 하고 말이죠. 기존 세력들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바뀌어가지고 보수당이 된 후에야 이 당은 사이코패스 당은 보수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센 놈 편당, 친일파당, 독재 세력, 살인자 집단 편당. 그러니까 협치 대상이 아니고 이 당은 타도의 대상이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가 아프게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도. 진보 민주 진영에서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제까지 이 당하고 뭐 협치를 해보려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렇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요. 안 됩니다. 계속 딴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사이코패스당이 해온 짓을 한번 보아보세요.
자기들이 조금 뭐가 있을 때는 계속 그 북한 그 이슈를 갖고 와요. 북한에 뭐 퍼주기 한다는 둥, 빨갱이라는 둥, 그렇게 해가지고 색깔 입히기 작전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 옛날부터 해오던 거 아니에요? 그 이승만 때부터 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해가지고 그걸로 다 이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말이죠. 자기 반대 세력을 다 축출하고 죄 없는 서민들 데려다가 다 그거 학살하고 그렇게 해온 집단이 이 집단이 4.3 사건 때 여수 순천 광주 5.18 부산 마산 부마 사건 그건 뭐 이제까지 뭐 수특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어? 그런 국가기관에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사람 죽이고 이랬던 세력을 왜 계속 이걸 지금 이 세력을 밀어주는지 개탄할 따름이에요. 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영남 사람들 돈 버는 먹고 사는데 바쁘지만은 이런 세력을 왜 자꾸 밀어주냐 말이에요. 미친 짓이지. 자기 발등 찍히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 얘기만 하면은 제가 뭐 열이 뻗쳐가지고 또 얘기하지만은 이 당만 없어지면 제 목숨 10개라도 내놓겠어요. 요걸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오늘은 요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모시고 안녕히 계십시오.